거대 야당이면서도 장외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는 예산안에 칼자루를 쥐고 법원은 챙겨주는 반면에 검찰은 지금 예산을 다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사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 소위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건지 증액해주려는 건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칼자루를 쥐은 민주당. 자, 2025년도 검찰 예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라고 하죠. 506억 원을 그냥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대법원 예산은 국선 변호사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217억 원을 포함해서 무려 246억 원을 증액해주게 된 거죠. 과연 이걸 두고 현재 상황에 저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다 없애겠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특활비나 특경비가 원래 당초 취지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빈대 잡자고 촉화상관 태우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 조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그 핑계는 뭐 특활비나 특경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법원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러나 제출할 수 없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의견 반박 이런 거를 무시한 채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이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해져요. 뭐 국회는 예산 삭감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예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게 예결위 또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번 협상을 해야 돼요. 네. 정청래 법사위가 검찰 수사비에 대해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말 민주당 생각대로 검찰 수사비 내년에 제로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예결위의 진행 과정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협상용인 것 같고요. 뭐 국회 예산 과정을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의 의결 사항은 예결위에서는 한 의원이 올린 서면 질의의 의제 정도로뿐이 취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예결 특위에서 결정이 되는 네. 거고 하나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감액 의견으로 올린 것이다. 이 정도니까 그것은 이제 협상용이겠죠. 네. 그러나 협상용이어도 전액 감액은 좀 감정적으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어서 네. 협상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네. 이거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을 계속 증가시켜 왔고 예. 그래서 최대한 투명성을 그래도 보기 어려운 부분은 안보비라는 거를 신설해가지고 안보비로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특활비까지는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하라.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침으로도
모두 다 기록을 남기게 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예산과 결산을 보는 소위의원 정도까지는 보여주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처로서는 맞는 건데 지금 그 예결 특위의 과정에서는 좀 예결위원들한테는 좀 일부 예결위원들 그에게는 보여주면서 이걸 협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협상을 어떤 안건과 협상을 할 것이냐 뭐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이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지난 2017년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지금 네. 모습과는 조금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상황 살펴보시죠. 검찰국장님. 일선 검찰청에 수사비 지원하는 게 이 비목으로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수사에 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좀 아니요, 결정이 난 게 아니죠. 특히 금년에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거해서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저는 매년 검찰은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좀 정해가자라는 주창을 했는데 복원시켜서 적폐청산하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자, 그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바뀌어가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검찰은 깎고 법원은 늘려준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원도 문제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첨단 사업비로 돼 있던 예산을 돌려가지고 공관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예산 더 들여다보겠다, 자료 내라, 깎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순히 이렇게 올려주느냐. 게다가 3일 전에 서영교 의원이 법원의 굉장한 수건 사업이 법관 증원이거든요. 네. 법관을 한 400명 가까이 증원해주겠다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힘을 빼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과 동시에 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원 충분히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당근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의 저 태도하고 완전히 또 반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두 다 이 입법 권력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이번 한 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